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 오찬하셨다고요, 대통령하고. 네, 네. 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하고 예. 영빈관에서 대통령께서 예. 초청해 주셔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오찬에 언론으로서 궁금한 거는요. 그 요새 어떤 거론되는 법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랄까, 아니면 상법이랄까. 뭐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 오찬 자리는 예. 실제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처음으로 초청하셨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정상회담 예. 이런 성과 예.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청래 당 대표께서 고생하셨고 성과가 많다는 이런 말씀하고 당은 열심히 예. 당과 정대가 한 몸이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격려 말씀해 주시고 그런 예. 자리였죠.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예. 같이 뭐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뭐 기억에 남으시는 대화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소개할 만실 만한. 원래 영빈관 만찬 얘기는 다 보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지만 뭐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예. 한미 정상회담 예. 뒷얘기들 예. 궁금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거든요. 예. 다 대답을 하시던가요? 아, 그렇죠. 다 예. 하는데 뭐 실제 공개하기는 그래요? 좀 어려운데 뭐 에피소드로 몇 예. 가지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궁금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예. 서명하고 예. 방명록 쓸 때 의자 빼줬을 그렇죠. 때 예. 앉지 않고 서서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사전에 준비한 건지 저도 왜, 궁금했습니다. 왜 서서 예. 하셨습니까? 예. 그랬더니까 아이고 습관적으로 저 예의상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서서 하는 게 예의상 맞을 것 같아서 아. 몸에 밴 예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건 아니군요. 네, 뭐 네. 의자를 빼줄 네. 경우 나는 서서 한다 뭐 이렇게. 네, 그런 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예의상 사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예. 그 상대에 대한 예의가 예. 아주 예. 바르시고 예. 또 특히 연장자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주 극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재미있습니다. 하나 더 해주시죠.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아니 예. 그리고 네. 실제 이번에 협상을 너무 잘했잖아요. 뭐 칭찬도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실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한 3시간 전에 뭐 SNS 그렇습니다. 올라온 예. 것부터 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예. 같다고 여쭤봤더니 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예. 뭐 협상의 기술 책도 봤을 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협상에 임했다고 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한미 관계도 예. 개인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예. 정상 예, 두 그렇습니다. 분이 예. 이번에 만나고 나서 얼마나 친밀도가 높았을까 예. 그것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대단히 친밀도가 높았던 그래요? 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좀 궁금한데 혹시 네. 물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그 칭찬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문구는 외교부에 시켜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짠 겁니까? 그 말씀 혹시 안 나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그건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침에 뭐 방송사에서 나온 얘기는 예. 여러 루트에서 보고했는데 예. 그걸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잘 취합해서 하셨다라고 그 보고 들어온 거를 네. 이렇게 네. 분류해가지고 대가 정리했군요. 그러니까 내 대통령이. 머리에서 예. 하고 사실은 그것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되진 않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처음만 시나리오로 했을지 몰라도 그래요? 그 티키타카 이래 하는 거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적극적으로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셔갖고 맞춤형으로 했다고 비서실장이 아침에 그랬었나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 뭐 더 이상 그 여쭤보진 않았는데 예. 평소 이재명 대표 모실 때 대통령을 예. 대표로 제가 최고위원 하실 때 보면은 그런 순발력이나 예. 또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 소화 능력이 예. 대단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의 집중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빛을 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계 지켜보다 보면 저건 준비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면.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엔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예.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켜봤는데 첫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도 예. 상당한 수준에 쌓였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남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네. 하나씩 떠올라서 그런데요. 그 SNS에서 화제가 논란이 된 다음에 네. 대통령과 둘이 처음에 섰는데 그 저쪽에서 기자인가 누가 네. 숙청을 외치니까 저거 다 가짜 뉴스다. 네. 그 장면에 대한 혹시 설명은 없었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예. 설명은 올 그거는 뭐 없었고 아침에 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얘기를 예. 했고 어제 제가 또 워크숍 할 때 예. 정부 부처에 협상에 갔던 분들 장관이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예. 사전에 비서실장이 트럼프 비서실장 만나서 그때 한게 설명을 맞군요. 했고 예. 네 그리고 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는 네. 이미 거의 가짜 뉴스라고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또 해명할 기회도 주시고 근데 순발력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 윈윈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지지자들이 뭐 그런 걸 극우 세력에서 그쪽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들어주면서 그게 아니라라는 걸 확실히 네.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윈윈했다고 봅니다. 예. 자, 현안 좀 가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네.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요. 국방부 내 어떤 그 가장 윗선은 지금 제대로 뭐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방부 조직 곳곳에 있는 어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그 처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어떤 우려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 그럼요. 의원님은? 지금 내란 특검 수사도 네. 빙산의 일각이고요. 예. 실제 뭐 내란이 이번에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으로 됐었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범위는 실제 국회와 성간에 출동한 병력 그렇습니다. 부대 예. 위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거를 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특검 우리 대응위원회에서도 엊그저께 국방부도 방문했어요. 안규백 장관도 만나셨죠. 만나서 국방부 자체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근데 다행스럽게 2주 전부터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뭐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이런 것들이 한 20개 이상 설치했는데 그런 것도 조사가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가서 그런 조사의 범위를 확실히 하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근데 조사 규모가 수사관이나 조사관들이 한 20명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거 갖고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빨리 조사가 끝나야 일부 징계로 할 인원은 있지만 또 고발해야 되는 인원 그걸 내란으로 빨리 고발 조치를 해서 해야 되니까 실제 인원을 늘리라고 했더니 오늘 확인했더니 늘리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규백 장관의 어떤 이 척결 의지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안규백 장관 특별 의지가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체 조사를 하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란 특검 대응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속도감을 내고 또 많은 부대가 있고 또 조사해야 될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서 더 얘기를 해줬고 안규백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고 인원도 늘리고 범위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시하겠다라는 투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각 행정부의 말입니다. 국방부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또 내란과 관련자들이 관련 정도 어느 정도인지 뭐 꼭 딱히 국방부는 아닌데 근데 국방부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사성 장군 인사가 줄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시기에? 저는 이번에 인사는 특히 내란과 관여된 사람은 배제를 해야죠. 혹시 내란과 관련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진급을 한다든가 주요 보직에 간다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수사가 또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뉴스에 7명 전원 전역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대장들 정도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돼 있고 간접적으로 법적으로 관여가 안 됐더라도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12월 6일 날 그때 3일 날 내란이 나고 6일 날 특전사고 수방사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란에 관여된 부대뿐만 아니라 내란에 조금 그 관여가 정도가 거리가 있는 사성 장군들 매치한테도 전화했어요. 너들은 현재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은 지금 직접 관여돼 있는 사람은 육군 총장이나 다 수사받고 하니까 나와서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해서 군이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걸 해라. 국민들이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성 장군들 그대로 다 두면 안 되겠다는 걸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성 장군 중에 일부 보수는 전원 교체하면은 안보에 공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대로 진급을 시켜서 예를 들어 그 진급이 아니라 포스터니까 상위 직급 합참의장이나 뭐 이런 걸 시킨다면은 그건 안 될 일이죠. 근데 말씀하신 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거부를 하면서 명분이 뭔가요? 그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라고 됩니까? 일부 인원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아니 지금 이것이 내란이 정치적인 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직접 관여되지 않은 그 포스터들이 좀 나와서 국민께 사죄하고 해야 국내 실추된 명예가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도 안심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봤는데 거절을 해서 제가 그때 참 너무 한심하고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런 정도의 인식이라면은 뭔가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요. 물론 인사는 마지막 발표 나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방향이 큰 틀에서는 좀 저는 맞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성 장군 중에 말입니다. 그 취지에 말씀하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그래도 약간의 동의하는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 눈치를 그 당시 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었고 그 위에 뭐 대부분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최고 개혁까지 갔으면 또 내란 같은 게 일어났으면은 군복을 벗어야죠. 사실을 벗을 각오로 이렇게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그때 아쉽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대적인 진급 인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내란 간접적 연루 여부 이런 게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지 어떤 이 인사를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한다면은 포스타급을 먼저 해요.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육해공군 총장의 인사권이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지금 내란에 관계된 국방부 자체 조사도 이루어지니까 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장군 인사를 할 것 같다. 그 전엔 어떤 그 조사가 끝날 수 있나요? 그 인사 전에? 그 전까지는 뭐 대략적인 조사는 끝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위에 출동한 부대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됐고 출동하지 않는 부대에 대해서는 좀 인원을 늘리고 하면 벌써 2주 정도 했기 때문에 한 2주나 3주 내로 속도감 있게 해야죠. 그래야 인사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또 연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인원들은 내란에 넘겨서 해야지 내란에 안 넘기면 나중에 그 수사 주체도 또 불분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한테도 저희 내란 특검 대응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얘기도 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그런 것들을 압박을 좀 더 가했죠 사실은. 그러시군요. 김 의원님께서 사성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요. 뭐 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 이 땅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련 지식을 잘 몰라서 얘기했던 걸로 저는 해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예. 아마 우리 주한미군 기지를 예. 주일미군 기지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잘못 느낌을 알았을 받았다. 가능성이 많다. 네네. 예. 왜냐하면 주일미군 기지는 기지에 대한 임차료를 네. 미국이 내거든요. 예. 임차료 내니 그냥 네. 사겠다 뭐 예.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는 임차료 없이 예. 했기 때문에 공여지죠, 우리는. 네, 예. 네. 그리고 또 항상 좀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장관선이나 밑에 실무선에서 계속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게 해야죠. 오해만 풀리면 그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방위비는 어떻습니까? 방위비가 문제인데요. 방위비는 아직 뭐 논의되는 바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미 간에 작년에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올리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대통령 예. 말씀하신 국방비요. 우리 국방비. 아, 예. 네, 예. 거기 방위비는 주한미군에 예. 대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는 한 1조 5천 예. 이거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혹시 이것도 한 10배 요구하지 않나 예. 우리가 가슴 졸였는데 그거는 끝난 건가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보지만은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논의된 예, 바가 예. 없지만은 예. 그렇지만 이것은 초지일간 이건 이미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예.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방비 증액에 예. 대한 것은 증액을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것은 주로 R&D라든가 AI 그 스마트 강국을 위해서 지금 대전환을 해야 돼서 예. 그런 쪽으로 좀 증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의원님 보시기엔 미국의 진심은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감축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여러 루트로 확인을 예. 했고요. 연합사령관이 그때 뭐 수보다 질이 좋다, 예, 양이 예. 좋다 했던 것도 제가 확인했더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예. 그것은 우리도 얘기를 우리 한국군을 얘기할 때도 많이 씁니다. 네. 이제는 병력이 숫자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고. 원칙론이군요, 그냥. 네네. 예.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굳이 뭐 그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 또 감축할 병력도 없습니다. 아, 예. 그 28,500명을 따지면은 전투부대는 미 2사단의 보병은 2개 여단밖에 없고 예. 나머지는 감축할 대상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예. 동맹 현대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맹 현대화는 좀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예. 주한미군은 사실 북한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주는 하는 건데 예.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조짐은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는 줄기차게 예.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논의된 건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요구는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죠. 미국의 어떤 끊임없는 요구인데요. 네. 그건 우리가 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반도 사항을 설명을 예. 하면은 미국은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벌써 네. 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